우리나라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의 치료기기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지금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건 일단 1호, 2호가 둘 다 이제 불면증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아무래도 정신질환 쪽이 많이 포커스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의학이나 또 암 치료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 그렇게 좀 다방면으로 있긴 한데 그래도 통계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절반 이상은 정신질환계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정형적인 아까 얘기했던 CBT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저희처럼 아동 ADHD를 위한 이런 프로토콜들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디지털 전환하는 형태로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해서 다시 한번 선순환시키는 이런 구조가 가장 접근하기가 좀 확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면증 치료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현대인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강의 적이 불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면증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약물 복용이라든지 신경 안정제 쪽으로 처방이 장기적으로 환자한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이 아닌 이런 행동치료요법을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앱을 통해서 한번 가능성이 제시가 됐고요. 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행동치료법을 앱에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 센서를 통해서 측정이 되고 수면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했는지 일기를 작성하게 되고 수면의 질이 어땠는지 그 정보가 다 누적이 된 다음에 수면의 패턴이 수면의 퀄리티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그 앱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치료 목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잠자고 일어난 시각과 함께 누워있던 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잠든 시간의 비율인 수면 효율이 표시됩니다. 불면증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모바일 앱으로 매일 수면 기록을 분석해 더 나은 습관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적용한 것인데 국내 3개 기관에서 6개월간 임상 시험한 결과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임상 시험을 거쳐서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실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을 입증해야만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치료기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급여 체계에는 아직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는 우리나라 말고도 미국과 독일, 영국에서도 허가됐고 다른 질병까지 합치면 디지털 치료기기를 허가한 국가는 14개나 됩니다. 지난 2020년 35억 달러였던 디지털 치료기기 세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씩 성장해 2030년에는 23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 교수님은 또 다른 쪽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고령자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쪽을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령 인구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오실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약을 타러 오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대진을 한다던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 6개월 동안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일반인도 저희도 6개월 동안 잘 걸어 다녔어요. 몇 번 넘어질 뻔하셨어요. 물어보면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 보행 패턴이라든지 신체 활동 지수가 어떤지 앱을 통해서 기록이 된다면 향후 이분들이 낙상 사고를 겪는다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신체 활동이 떨어져 가지고 곧 나빠질 수 있는지 없는지 예측을 미리 할 수 있으면 크게 본다면 그게 보건 쪽에서는 의료비 지출에 특히 고령 인구이다 보니까 훨씬 감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서 물론 정신과 영역에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고령자를 위한 재활 운동을 위한 디지털 치료 기기들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뇌졸중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파킨슨 환자분들의 근육 상태가 어떤지를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서 이 기기에서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러면 어르신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처방을 해주는 그런 그 기기를 지금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하고 치료는 그렇게 되고
예방이나 면역 쪽에는 못 씁니까? 예방에도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 기기의 목적이 진단, 치료, 예방이 있습니다. 예방은 예측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예를 들자면 뭐 저희가 백신을 맞고 나서 그 면역이 활성화가 많이 되면 백신의 효과가 크겠죠. 근데 그거를 증진하기 위해서 운동요법들을 디지털 치료 앱을 통해서 시행을 했더니 실제로 환자 면역 쪽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영화 보면 오늘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내가 2년 후에 나의 건강 상태,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지 이제 예측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곧 저희 옆에 현실로 올 수 있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그 바이오리듬 하나 나왔을 때 그거 갖고 모든 걸 설명하려 들던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군요. 많이 발전했죠.